미국의 4월 CPI가 4%대로 밀려남에 따라 금리 인하를 둘러싼 기대감도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CPI와 기준금리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파월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의 4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전 세계 금융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증시 입장에서는 어땠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항상 그 금리가 변곡점이 있을 때 예. 글로벌 자금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글로벌 자금들이 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애플 한번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예. 애플의 자금이 빨려가는 것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영국 PD께서 애플의 한 52주 주가 그래프가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예. 사실 금리 인하, 금리 동결 이런 얘기 나와서 지금 애플이 52주 보면 빠르게 올라가서 지난 그 월요일에 애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최근에 인도 쪽도 자금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 지난달 말 이렇게 그래서 인도의 인구가 중국 인도를 앞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애플이 인도에 공장을 대면서 세계 공장도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양상이고요. 또 한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예. 시장에서 보면 금리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좀 이렇게 올라갔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빅테크 지수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는 패배자는 이 와중에서 테슬라 주가는 떨어졌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떨어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그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지수에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것 여기 테슬라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자금 흐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 흐름에 있어서 4월 그 CPI가 관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 붕괴 이게 이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결국 불개됐습니다. 예. 예상치 5%, 전월 대비 5%에 비해서 다 밑돌았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그 이렇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9.1%를 계기로 해서 지금 1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현 캐스터께서 이렇게 그 항목별로 전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은 제가 못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는 CPI의 그 항목별 기여도를 보면 주거비의 인플레 그 상승 기여분이 60%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주거비만 빠졌다면 4월 CPI는 4%도 위협당했다. 3%도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과연 이것이 인플레가 안정 기조가 금리 인상 기조냐 아니면 유가 같은 이런 것이 130달러 가다가 지금 70달러까지 떨어지는 공급 측이냐 하는 논란이 한동안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의 책임론과 관련해서 불거질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오늘 월가의 관심은 이거였었죠. 만약에 그 5% 밑으로 떨어질 때는 JP 모건이 S&P 지수가 1에서 1.25% 올라갈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월가의 관심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S&P 지수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사실 그 0.2% 정도 이렇게 좀 장마판에 예. 떨어졌네요. 0.4%에서 플랫하게 돼서 JP 모건이 인플레 5%를 떨어질 때는 1에서 1.25%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이 월가의 화두가 발생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가 저렇게 떨어진 데는 예. 아무래도 지금 디폴트 협상, 그렇죠. 이렇게 부채 협상의 부담 때문에 지금 오늘 그 방송 주제를 마켓워치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정 PD랑 새벽 2시인가요? 그때 마켓워치 일면 토업을 좀 뒤쪽 배경에 좀 실어달라 하는 이런 쪽을 주문해 드렸습니다는 막판에 사실 그 CPI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언론이 지적했던 문제 이외에 향후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예. 이걸 좀 주제를 바꿨습니다. 내일 정도에 한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이 상업용 부동산도 디폴트 문제거든요. 또 국가 전체에서 보면 부채 협상의 실패에 따라서 디폴트 문제. 그래서 여기에 민감한 다우지수 지수는 떨어졌다. 그러나 역시 그 CPI, 물가 이런 문제에 금리 문제에 민감했던 나스닥 지수는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별로 테슬라는 떨어지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한 1%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월가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예. 이제 인플레 금리 인상이 더 이상 가지고 앞으로는 금리 동결,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하는 쪽인데요. 오늘 4월 CPI 발표를 계기로 해서 그런 예상들이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과연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쯤 찾아올지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한번 진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 5월 FOMC 회의였습니다. 당시에 의사록과 파월 의장의 이 기자회견이 좀 상반된 그런 기조를 나타냈었죠. 오늘 CPI 발표가 낮게 나오면서 이 문제 좀 정리됐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월가에서는 치매 논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앵커 입장에서는 말이 어저께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렇게 해서 어저께 얘기했던 것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인데요. 예. 그 월가의 그 치매 논쟁에 우리가 좀 다른 그 나라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는 치매 논쟁할 때 지금 대선을 앞두고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치매 논쟁은 굉장히 좀 워싱턴 그 정가를 중시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월가에서는 증시와 관련 월가에서는 파월의 치매 논쟁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만큼 말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난주가 되겠죠. 5월 그 페드의 의사록, 당신이 주관했던 페드의 의사록과 그다음에 본인이 기자회견의 그 내용은 서로 엇갈렸죠. 이걸 예.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그때마다 지적돼 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5월 그 FOMC 의사록은 사실 그 하반기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고를 하면서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죠. 그러나 권위에서 시작됐던 파월의 기자회견은 연내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매파 기조로 읽었죠. 예. 그런데 지금 시장의 모습은 계속해서 FOMC 의사록대로 사실 지금 시장이 목격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이 방송을 통해서는 개인의 의견보다는 이렇게 FOMC 의사록에 참여했던 FOMC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간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월 그 CPI 발표를 계기로 해서 두 사람들 파월이 상당히 곤욕스럽다. 결국 FOMC 의사록대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물러들을 비롯해서 소위 매파 인사들이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작년에 가장 화두가 많고 방송을 많이 했고 홍앵커 입을 통해서 많이 나왔던 물러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렇게 그 말을 하는 횟수가 많이 잦아지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4월 CPI를 계기로 해서 매파 인사들은 시장에 떨어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방송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 빈도수는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4월 CPI가 전해주는 시사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에서 5.25% 수준인데 이보다도 더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문제가 가장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지금 4월 그 CPI가 4.9%를 해서 지금 기준금리는 5월에 초에 올렸기 때문에 하단도 5%, 상단도 5.25%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9%니까 하단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그 개인적으로 연초에 이 방송에 첫 1월 1일 방송이 올해는 사실 많이 그때 당시에 증시 붕괴론, 더 큰 위기론, 그레이트 리세션 하지만 올해는 사실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이렇게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호재가 될 것이다 하는 쪽도 발설드렸습니다. 그 세부적 내용 중에 2분기 시점에 CPI와 그다음에 기준금리의 교체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5월달 CPI가 이렇게 하면 2분기 되겠죠. 4월 CPI를 계기로 해서 2분기에 결국은 4월 CPI와 기준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 하이라이트로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기준금리와 4월 CPI는 역전 현상이 됐으니까 예. 6월 전도표는 사실상 관심이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그런 측면에서 6월은 이제 뒤쪽에 회의가 열리거든요. 6월 15일 중순 이후로 열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5월 달에 CPI가 발표되는 6월 10일 전후에서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바로 4월이 주거비가 60% 인플레 기대분에 돼 있기 때문에 요것만 빠지면 4%또 붕괴될 수 있었다 하는 힌폰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하락하는데 그보다 먼저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6월달 그 페드 회의 직전에 발표될 5월달 CPI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에 의해서 고용은 뭐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예. CPI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전도표도 지금은 최고 금리가 3월달 전도표에서 5.1%지만 이거보다 또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는 떨어지는 게 아니냐. 예. 그러면 전도표의 최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작년 6월, 3월 이후에 얼마만인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CPI 내용에 보다도 이런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 대목이 월가에서 더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5월 달까지는 금리를 올렸죠. 예. 그러면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이 된다면 일단 금리 인상 중단부터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 국면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중단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6월 달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그런 측면에 이제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그 통화 정책에서 보면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를 되면 논리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8월 달에 사실 미국의 10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년도 앞고 9월 달 통화 정책 변화가 그렇게 많은 것도 미군 피스칼 이어가 연준의 예산을 주는 피스칼 이어가 사실 9월 말에 끝나거든요. 10월 초에 사실 시작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잭슨홀 미팅이 통화 정책 반영에 관해서 많은 세계적 학자들이라든가 미국의 학계라든가 이런 쪽을 반영하는 종합적 회의가 되게 되는데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 국면을 금리 인하로 내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 논리적 근거가 되고 이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 9월 달 페드 회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국면은 7월 달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시각도 있습니다는 일단 스탑고 월칙에서 금리가 중단되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는 9월 이후로 가는 거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관들은 올해 2차례, 3차례 이런 쪽으로 해서 UBS는 2차례, 예. 일부에서는 3차례 정도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금리 인상 중단,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쪽이 이번 4월 CPI의 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측면에서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월 CPI 지금 기준금리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든 키즈들이 있죠. 지금 연준 이 위원들 가운데 이분들의 목소리나 입김이 좀 더 세지지 않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매파들이었죠. 예. 그래서 블러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하게 부각됐는데 사실은 올해 2월 달에 이 비둘기파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이든 키즈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사실 이분이 전면으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작년에 블러드 제일 많이 나왔고요. 최고금리 7%까지 했습니다. 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금리가 7%까지 그래서 본인 자신이 굉장히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준금리가 뭐 5%에서 또 최근에는 또 인플레가 조금 불거지다 보니까 5.75까지 주장하다가 지금 4월 CPI에 4.9%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블레드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 또 월가의 관심이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주장했던 사람이 로레타라는 분과 에스터 예. 조지 이런 사람들이었었죠. 근데 올해 비둘기 성향이 이렇게 강했던 바이든 키즈들이 올해 2월부터 이런 분들입니다. 예. 오스틴 굴스비라든가 패트릭 하커, 로리 로건인데요. 지금까지 익힘을 이렇게 장용하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4월 CPI가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입김이 강하게 부각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추측하냐면 지금 앤리스의 통화정책에 어떻게 스텝 기능 거는 것이 앤리스의 사실 브레이너거든요. 예. 과거 통화정책 담당의 부의장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바이든 퀴즈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요 브레이너 앤리스 위원장이 금리는 내려야 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금리가 4.5 내지는 4.75까지 돼야 된다. 지금 이분의 시각대로 본다면 대체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매파들의 당신들의 지금까지 전망은 잘못됐다. 그다음에 브레이너를 비롯한 바이든 키즈들의 전망은 맞았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줄 것이냐? 시장은 결국 좀 바이든 키즈에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정치권에서 보면 5월 그 페드 회의 이전에 사실 윌리엄 S 워런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하원에서는 하켄 루퍼 같은 이런 예. 분들이 그냥 공개적으로 금리 내려라 하는 쪽으로 서한이 들어갔죠. 이런 것에서 감안될 땐 정치권에서도 페드라든가 파월의 금리 인하 압력이 이게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4월 CPI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매파 인사들이라든가 매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파월이든가 전체적인 의견에서 5월달 금리를 인상했던 페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할 주장할 명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해 방송을 통해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연준의 트릴레마입니다. 4월 CPI 지금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이 트릴레마 과연 해결될 조짐이 좀 나타나겠습니까? 네, 오늘부로 이 트릴레마가 해결될 조짐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예. 그동안 사실은 경기 부양 쪽의 금리 인하라든가 과감하게 가져가지 못했고 그다음에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고집했던 요 트릴레마.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경기와 금리와 인플레 간의 서로 상충 관계를 트리플 플러스 딜레마 형태의 합성어인 트릴레마 고민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페드 인사 간에 시장과 페드 간에 의견이 분분했던 것도 어느 쪽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 경기 침체를 해서 경기 부양하는 금리를 내려야 되고 물가를 중시한다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각종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금리 얘기할 때 서로 의견이 엇갈렸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4월 CPI를 계기로 해서 사실 기준금리보다 이렇게 그 4월 CPI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다 이런 고집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트릴레마가 해결 조짐을 보일 때는 페드의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파월 의장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페드 매파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렇게 발언을 통해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실 그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는 기대 금리다. 엊그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 나왔죠. 예. 근데 향후에는 4월 때 CPI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는 더 이상 고집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불거지는 문제가 뭐냐? 경기 침체 문제죠. 예. 더더구나 부채 협상 문제에서 양대 디폴트 문제가 한결에서 국가 채무가 디폴트에 걸리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상업용부동산의 디폴트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업용부동산의 금융위기 내지는 은행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또 페드 입장에서는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까지 이렇게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고집하겠다 하는 종전의 입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릴레마에 이렇게 고민해서 벗어나서 이제는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른 쪽에 인플레에서 경기 부양 쪽에 두다 보니까 자, 이 금리 정책의 변화가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금들이 가장 빨리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종목별로는 애플, 그다음에 국가별로는 인도, 그다음에 업종별로는 반도체. 예. 그래서 인도와 관련된 ETF 상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ETF 상품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가는 것도 바로 지금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모습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정말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의 통화 정책 방향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리 인상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페드가 주도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면 역시 다른 국가들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4월 달에 세계경제 전망과 함께 금융 안정 보고서를 발표했던 IMF 보고서 내용을 참조를 하면 세계 각국들이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겠습니다. 예. 세계 인플레는 잡혔다. 언제 작년 3분기를 정점으로 잡혔다 하는 얘기고 이제는 앞으로 인플레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디스인플레다. 중앙 입장에서 통제가 하는 거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잡히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스탑 고 홀드 원칙이 여기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잡히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달라. 금리를 올리지 말고. 이 디스인플레이가 목적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각국들의 이렇게 IMF 입장에선 2011년 10월부에 회원국들한테 물가가 불경했으니까 금리 인상으로 가자. 이런 쪽에서 우선순위가 4월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다. 어떤 쪽으로? 은행의 건전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은행의 건전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은행의 건전한 시스템으로 간다면 결국 물가 우선순위 뒤쪽, 금리 인상 우선순위 뒤쪽 시스템을 건전화시켜야 되니까 예. 그래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연내 금리를 좀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이 지금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번에 4월 달에 CPI 발표를 계기로 해서 서로 맥을 같이 앉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4월 달에 요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페드의 예. 상징이고 요거는 IMF의 상징 그림이거든요. 월가에서 보면 이번에 4월에 CPI를 계기로 해서 역시 IMF가 페드의 침적보다 높은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정영국 PD께서 요 두 그림을 보인 것은 예. 오늘 4월 CPI가 이렇게 낮게 나온 걸 계기로 해서 역시 예측에 있어서는 페드가 IMF보다 뒤진다.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책임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 각도가 월가에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리가 홍영표랑 같이 예. 우리가 이렇게 고급 취미를 갖고 있는 정강 캐스터의 이렇게 댄싱 얘기하면서 지금의 세계 각국들은 통화 정책의 동조화 추세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 내지는 노멀 스텝, 빅 스텝, 사이드 스텝, 그다음 백 스텝. 그럼 요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우에다 총리께서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렇게 유지해왔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일본 경제가 조금 지방 경기를 성적으로 해서 관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쿠폰 조례에서 좀 살아나기 부동산이 살아다 보니까 처음으로 출구 전략 얘기를 했어요. 출구 전략 얘기했다는 것은 마이너스 금리에 탈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금리를 좀 올리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뭐냐 백앤드 포스 해서 앞으로는 뭐냐 일본만큼은 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 지금 베이비 스텝, 백 스텝, 사이드 스텝, 그다음에 이렇게 빅 스텝 그리고 포드 스텝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것은 결국 각국들의 통화 정책이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금리가 제각각되는데요. 이 제각각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쪽으로 기갑되는데요. 기갑되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금리 인상에서 자 이렇게 지금 혼란에 하는 스텝별로 서로가 다른 측면에서 앞으로 페드가 금리 인하 쪽으로 이렇게 장을 잡는다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 쪽으로 금리 인상이라 금리 인상 쪽으로 싱크로나이제이션 동조화 추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던 만큼 금리 인하는 과연 언제쯤 단행하게 될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2021년 예. 8월부터 금리를 올려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강남에 부동산 잡겠다. 그 다음에 일부 기업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억제 정책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전 정부가 그렇게 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해왔고 이창용 이렇게 하는 총재도 문재인 정부 때 인사했던 것이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의 통화 정책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그래서 모나리자 상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오늘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지난 2월 이후서부터 두 차례 걸쳐서 예. 2월과 4월 달에 금리를 동결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 시각은 사실상 금리 인하로 해석하는 시각이 강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CPI가 이게 낮게 나온 걸 계기로 해서 5월 25일 전후에서 다시 5월 달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K 점도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K 점도표는 5월 달에는 금리가 인하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의향지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점도표에 해당돼서 K 점도표를 한국경제TV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용어를 만든 겁니다. 이거 특별한 용어는 아니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혹시 이렇게 학술적 용어는 아니고 한국도 좀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대부분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연내에 한국은 경제도 안 좋고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또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75% 벌어지더라도 외국 자본에 볼 때는 이탈되지 않는다. 너무 이 문제에 치중하지 말라 하는 측면에서
한국도 지금 레고랜드 사건 지속되고 있죠. 그다음에 각종 이렇게 주가 조작 사건에서 시스템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돈은 좀 넉넉하게 금리는 좀 내려서 MZ세대 소상공인을 좀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쪽으로 좀 이렇게 통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너무 이창용 총재께서 국내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페드를 쫓아가는 식의 인플레를 잡겠다 해서 쫓아가는 식의 이런 통화 정책은 우리가 추진하지 말아야 된다. 4월 CPI가 주는 시사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4월 CPI와 함께 금리 인하 전망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형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